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6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5단원이 굉장히 길었어가지고 6단원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 5단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6단원은 생활 습관병 관리에 관한 그 단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흡연에 관해서 이제 조금 공부했었어요. 이번 시간은 이제 흡연에 이은 음주에 관한 이제 그 공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음주에 있어서 음주에 따른 신체적인 작용을 한번 보면요. 음주는 그 알코올이 뇌 중추 신경계를 이제 마비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제력도 잃게 하고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주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손상을 입는 기관이 심장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알코올이 그 심장 근육에 지방을 축적시켜 가지고 심장 자체를 기능을 약하게 해버린대요. 혈류량도 줄어들게 하고. 그래서 심장이 이제 약하고 그러니까 피로가 자꾸 쌓이고 호흡도 가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부정맥과 심장 발작이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을 많이 남용하는 사람들은 그 비타민 결핍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간의 해독작용 이 너무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간경화 발생률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 마비로 신경 조직의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직의 영구적인 변화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알코올 남용은 그 음주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인 그 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그 행위를 알코올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알코올 의존은 알코올의 그 내성을 보였거나 그 알코올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그 알코올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그 알코올 사용 장애 해가지고 그 진단하는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저도 재미있게 했는데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0.03%가 넘으면 그 현행법으로 법규 위반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치 0.03%, 보통 그 소주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이 수치가 된다고 하니까 음주는 절대 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은 그 생활습관병에 보면은 뭐 음주, 흡연, 만성질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성질환이라는 의미는 그 장기간의 의료 처치, 30일 이상의 입원이거나 3개월 이상의 그 회복되지 않은 질병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호를 요하는 상태로 이게 특징적인 게 감염성은 아니에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성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심혈관 질환이나 암, 또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고요. 특징으로 한번 보시면 만성 질환 자체는 일단 이제 그 발생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투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의 장기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막 이렇게 그런 걸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점점 나빠지는 방향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고요. 치료가 아무래도 그 오래 그 병이 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잠재 기간 자체도 길고 어느 시점에 그 병이 생겼는지 시점도 불명확합니다. 원인이 아주 다양해요. 그 이 질환군에 속하는 그 대부분의 그 질환들이 뭐 결핵이나 백혈병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요인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의 다양성을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능의 장애성입니다. 그걸 걸리게 되면은 그 인체 기능에 어떤 장애들이 계속 오죠.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만성 질환은 전체적인 그 사람의 생활 습관과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 만성 질환의 특징은 반드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성 질환의 증가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있고요. 습관들도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기술의 발달, 뭐 의학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적 요인이 많이 발달됐고, 그 점차적으로 전염성 전염성 질환 있잖아요. 급성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소되는 반면에 만성적인 질환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의 관여 요소를 보면은 이제 유전적이거나 사회 경제적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 그다음에 영양의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만성 질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만성 질환을 관리할 때에는 그 유병률 감소를 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건강 수명의 연장, 그다음에 질환이 어느 정도 그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중증도의 완화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데 가능하면 이 기능을 나타나지 않게 하게끔 그 병은 걸렸더라도 그 기능을 좀 지연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의 필요성을 목표로 또 두고 있습니다. 이 만성 질환에서 보시면은 뭐 예전에도 질병인가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방법에 1차 예방과 2차 예방, 3차 예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어떤 건지 2차 예방, 3차 예방의 예시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차 예방은 아직 병에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 접종이라든지 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한다던가 뭐 그러한 건강 증진 사업을 벌리는 게 1차 예방입니다. 거기에 2차 예방은 그 병이 걸리더라도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2차 예방이에요. 각종 검진들이 2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암검진이라든지 뭐 그런 결핵 검진, 뭐 그런 집단 검진, 기생충 검진 이런 것들이 2차 예방에 들어가겠고요. 3차 예방은 이미 그 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이제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재활 같은 것을 하는 게 3차 예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의 예방법에 1차, 2차, 3차 예방의 예들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관리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성질환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많이들 아시는 병들이고, 성인간호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성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좀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그 질환, 만성 질환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되는 이제 그 질환 중에 하나예요. 고혈압이 있음으로써 모든 무슨 뇌 쪽의 질환이나 뭐 심장 쪽의 질환의 그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혈액이 혈관벽에 가해지는 힘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그 수축될 때 그 수축기압이 140 이상, 그 이완될 때 이완기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170에 110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올랐을 때는 이미 뒷덜미가 뻣뻣해지면서 두통이 발생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그 숨을 잘 못 쉰다든지 머리가 이제 찌끈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뇌병증의 발생에 이러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러한 그 2차적인 병들이 생기기 이전에 고혈압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이미 있다 하면은 이러한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고혈압을 그 치료함에 있어 방침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 위험 인자, 뭐 흡연이라든지 고지혈을 갖고 있다든지 당뇨가 있는지 아니면 성별이나 그 성별에 따라 아니면 가족력 이러한 고혈압에 관한 가족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고요. 심혈관 질환의 유무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고혈압에는 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성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어떤 원인이 이제 딱히
불분명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그 혈압 자체만 딱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측해 보건대 과체중이거나 뭐 고지혈이거나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짜게 먹는다거나 했을 때 고혈압이 온다 하고 해서 그 고혈압 자체만 있을 때는 1차성 고혈압이고 2차성은 그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을 2차성이라고 하는데 이 2차성 고혈압 자체는 1차성에 비해서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혈압도 1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와 2차 구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좀 위험한 게 많아요. 이게 많이들 아시는 그 협심증, 그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아예 심장 그쪽으로 괴사가 일어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경화증, 이것도 관상동맥 혈관이 막히는 거고요. 뇌출혈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뇌경색도 마찬가지고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 나타날 때는 그 비출혈, 코피를 동반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피가 난다 하면은 좀 고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를 한번 볼 텐데요. 고혈압은 이제 일단 자기가 고혈압이다 하면은 약을 드셔야 돼요. 이게 뭐 약을 그냥 거의 매일매일 그냥 뭐 건강 그 비타민 먹는다 생각하듯이 그냥 계속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고혈압 치료제를 병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이제 그 예방책을 그 같이 해줘야지 효과가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연하셔야죠. 그다음에 체중 감소를 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적당히 음주를 하거나 아예 절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체중을 감소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염식이 같이 하시고 증상이 없어도 꾸준한 약을 복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혈압 측정과 검진 필요하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도록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 자체는 그 저희가 그 혈관 그 배울 때 해부학에서도 그렇고 뭐 대동맥, 대정맥, 뭐 동맥과 정맥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거는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맥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전신으로 나가는 혈관들 외에 심장 자체에서 심장만을 위해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관상동맥입니다. 그러한 그 심장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자체가 좁아지거나 심근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생기는 심장 질환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에요. 특징으로는 가슴을 아주 찍어 누르는 듯한 흉통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 구역 구토를 동반하는데요. 이러한 흉통은 그 심근의 혈류 좁아지니까 혈류가 차단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사 산물이 축적되면서 신경의 말단 부위를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가장 빈번한 임상적인 발증이 그러한 그 흉통 이런 걸로 관상동맥이 막힘으로써 협심증과 심근경색, 심하게는 급사까지도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첫째 식이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높은 포화 지방산,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고탄수화물 섭취도 안 됩니다. 과체중과 비만도 연관이 있고요. 당뇨는 당연히 그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타는 부수적으로 당연히 고혈압이 아까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흡연과 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복용 같은 걸로 또 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그 심장 질환의 예방책은 고혈압의 예방책과 같습니다. 체중 관리, 적절한 체중 관리, 운동을 통한 체중 관리 필요하고요. 저염식, 절주와 금연, 그다음에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면서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해주고
혈액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칼륨과 칼슘 섭취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 질환까지 공부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나가야 될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복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